저 앞에 미팅이 있었는데 책을 몇 권 얻어왔어요. 제가 퀴즈를 해서 맞히는 분한테 여러 번 싶습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세요. 그러신가요? 네, 재밌게 해주세요. 한번 진지하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를 끼고 위로 올려서 자, 왼쪽으로 한번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올리시고 앞으로 한번 쭉 내미시고 목 부스러지가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의 김태훈입니다. 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명함을 드리면은 감정노동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얼마 전 그 왕상무님이 해주신 덕분에 그 사람 명함을 드리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왕삼님을 부소장님을 영입하시죠. 이게 제가 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원래 광고대행사에서 26년간 일했고요. 5년 전에는 제가 광고대행사의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걸 수염을 이렇게 지금보다 더 많이 기르고 있었고, 목걸이도 이렇게 하고 있었고, 팔찌도 차고 있었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느라고 넥타이도 메고 다니지만, 그때는 이제 많이 양복을 거의 잘 안 입고, 광고주 들어갈 때만 이제 이렇게 입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겉에는 이렇게 화려하지만 사실 옷을 벗겨보면 이 내부에는 다 뚫어진 아주 더러운 내복을 입는 형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가불감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긴 한데 이 광고계도 가불감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1년 단위로 맺어지는데 1년 후에 광고대행 계약이 연장이 안 되면은 그 팀은 다 회사를 그만둡니다. 다른 팀으로 가거나 보통 한 20명 정도 한 팀 되는데 작게는 한 2, 3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광고주를 핸들링하게 되는데 1년 후에 계속 광고 연장이 가려면은 정말 갑과 을의 관계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죠. 제가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지. 박영만 김을 빡세게 하네. 진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굉장히 그 김을 세게 하는. 강사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중간에 딱 웃어줘요. 언제 김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박영만 선생님이 강의할 적에는 제가 앞에서 김을 세게 하는. 조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당시에 맥이 끊어졌잖아요. 강사가 강사로 했던 제가 지금 그거 생각하는 아예 끊는 게 아니고 그걸 거꾸로 이제 끊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24년도인가 어떤 회사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제의로 옮겨달라는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5회계 연봉과 팀장급으로 와달라고. 근데 전부 다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는가 했더니 내 앞에 두 팀이 박살났다 그러더라고요. 광고에서 박살났다는 팀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군대에서는 좀 들어 까졌다 욕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거의 광고대행 계약이 끊어질 지경에 처했다. 아니면 광고대행이 끊어졌다. 시한이 반려됐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해석을 드리면은 직장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두 팀이 박살나서 이제 다 다른 팀으로 다른 회사로 가버리고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해서 그 광고주를 핸들링 해야 된다는 그런 자리에 이제 가게 생긴 거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제품과 그 마켓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방향이면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메가 히트를 쳤습니다. 94년도에. 그 광고를 한번 보실까요? 여보세요? 처음에 그냥 알았어. 부산은 있니? 비 많이 맞았지? 정말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박수 쳤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광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 팀이 짧게는 뭐 한 보름에서 길게는 막 두세 달 막 호텔 작업하고 집에 못 들어가고 이러면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이제 강의라고 하지만 광고 대행사에서는 살벌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중역과 회장님을 설득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제 시안을 이제 실무자한테 제시를 하기도 하죠. 제가 어떤 광고주한테 갔을 적에는 거의 뭐 한 보름 이상을 한 20여 명의 고급 인력들이 만든 시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대리가 제가 이제 팀장 시절에 대리가 저한테 이 정도 시안은 대학생한테 아르바이트를 맡겨도 이 이상을 해오겠다. 그런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그 시안을 우리 팀 앞에서 던지는 던져요? 네, 그런 일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꼬리뼈에서부터 머리까지 피가 거꾸로 쫙 솟고 머리가 하얘지고 스트레스가 확 받겠죠. 욕이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웃음과 친절로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정 노동이더라고요. 즉 우리가 모든 서비스업, 영업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웃음과 친절로서 해야 되는 행위로 이제 정의를 하죠. 감정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많은 그 왕상무 사건으로 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첫 번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시각인데 한번 보시죠. 여보세요? 안 넘어가요. 이걸 내걸 써야 되겠어요? 이거 좀 바꿔줘. 제 거 빌려드릴까요? 이거 잘 돼요. 형님은 왕이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제품을 좀 구입해 갔는데 뭔가 좀 이상이 있어서 밖으로 왔어요. 그러셨어요. 그 제품 먼저 보여주시죠. 여기 이거 자전거. 와, 이거.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거 내가 산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제 풀리니까 뭔가 좀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내가 컸어. 내 등치가 이제 다 컸다. 근데 원래 이거 크면은요 이걸 못 하거든요. 알지, 원래 이 자전거는 크면 못하는 거 나도 알아요. 예. 내가 커도 너무 컸어. 내가 뭐야 이게, 내가 무슨 걸리고 된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바꿔줘. 죄송합니다. 이게 이상이 없어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너는 우리 마음이 오면은 너는 끝이야. 끝. 이게 지금 감정노동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인데요. 원래 감정노동의 이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는 일, 이런 일을 자기 일의 40% 이상을 하는 사람을 감정노동자라고 혹실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정의를 했죠. 근데 굉장한 학자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30년 전에는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CS라는 거는 1990년대에 미국의 생산성 보급에서 처음 만들어냅니다. 80년대에는 뭐만 있었냐? 큰 대형 백화점을 가야만 친절교육 중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모든 식당, 모든 소매점에서 전부 다 친절, 당연히 고객 만족하는 건 80년대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시절에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건 대단한 일이긴 하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한가한 정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다 지금 원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정노동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에 그 포스코 왕상무 건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굉장히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았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매운 싸다 그만. 개념 무청가. 예. 포스코 왕라면인데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자, 이 라면 포장지에서 봤듯이 이 라면을 몇 번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지로 때렸다. 라는 걸로 지금 다 기사화가 되는데 이 감정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은 서울에서부터 미국까지 가는 12시간 동안 그 승무원이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웃음과 친절로서 응대했다는 이 행위에 초점을 봐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갑니다. 어떤 아줌마가 슈퍼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가 시식용 어떤 고기 와서 침을 뱉고 맛대가리 없는 고기를 구웠다고 한 2시간 동안을 난장판을 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아줌마는 죄송합니다 고객님을 2시간 동안 하다가 급기야 CS 매니저가 뛰어와가지고 그 아줌마가 무릎 꿇게 사과하게 시켜가지고 이 사건이 종결이 났습니다. 그 아줌마 바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트라우마 진단받고 직장생활 더 못하게 됐어요. 아마 이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처음에 타자마자부터 자기 옆자리에 사람이 있다고 18 찾고 하고 탔죠. 그죠? 그 다음에 밥을 3번이나 바꿨죠. 밥 마음에 안 든다고 밥 보를 갖다가 복대에다 버렸죠. 죽을 2번 바꿔줬죠. 뭐 에어컨 안 나온다고 몇 번을 또 불러가지고 그랬지. 라면은 조족지혈인 거예요. 12시간 동안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인간이 완전히 패닉 상태로 빠지면서 아마 그 승무원 한두 명은 완전한 정신병 상태에 갔을 겁니다. 이게 감정노동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입니다. 지금 사실 포스코 건 사건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대형마트 대사원으로 일해온 손모 씨. 손 씨는 석 달 전 한 손님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모차에 음식물을 넣은 손님에게 바깥에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마트에서 구입한 건지 물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부에서 보안한테 스티커 붙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매장이 떠내려고 가지고 하나 1시간을 떠들고 계시면서 계속 저희 사격을 요구하셨거든요.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손님은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이 끝나지가 무섭게 큰 소리로 막 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하는 태도는 둥 뭐 어쩌는 둥. 이성을 잃은 듯한 고객의 막말이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상급자는 손 씨를 직원 탈의실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이번에는 일행 2명을 데리고 탈의실까지 찾아와 다시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분이 없고 저 혼자 이게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고객님한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거기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거의 실신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었어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은 뒤로 손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잠도 못 이루겠고 계속 눈물만 나고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이런 고객분들한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면서 하도 많이도 나고요. 이후 불면증에 식욕까지 없어져 결국 병원을 찾았고 손 씨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감정노동을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고객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욕설, 성희롱, 폭력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친절로서 행해야 되는 행위라고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저 마트나 스튜디스나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이지 나같이 고급스러운 일하는 사람 상관이 없어. 천만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서비스업 감정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1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938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 근로자 중에 2.5명 중에 1명이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서비스업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자기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인데 그 근처에는 이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 방송국에서 만든 동영상이니까 센세이셔널하게 편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하나 구해왔습니다. 뭐 왔었는데? 내가 지금 고기 여기 있는데 와줬으면 해. 다 샀잖아. 고기 서비스를 한번 달라고. 이렇게 샀는데 이거 정보라고. 유튜브에 이거 묻겠다. 야, 니 한 거 봐라. 어? 이거 먹고 내 악물려 뒤지면은 니가 보상해 줄 거가. 야, 나 이거 못 먹었다. 고기 빨라고 갖다 줘. 어? 야, 알바가 며느리가, 어? 니가, 내가 부르면 하고 불판 가르친 게 알바 아이가? 고기 갖다 달라고. 야, 불판 가르치기 싫고 불판 무거워 못 들면은 턱걸이 들고 노래방 가서 도움해야든가. 말이 심해? 야, 내 말은 심하고 고기 산 건 안 심하다. 하나 뻗게 보이나? 어? 야, 빨리 뭐 갖다 줘. 야, 니가 실패해가지고 고기 탔으면은 열급해서 까든가. 그거 싫으면 일하고 나오지를 말지. 예,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고깃집 진상 검색해 보시면 금방 튀어나옵니다. 제가 차병원 가가지고 그 강의를 했더니, 차병원의 그 간호사들도 심각하고 인터넷 리지던트들도 아주 그 감정노동 심각해요. 요즘 병원들도 뭐 백화점 뺨치는 그 C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시더니, 아니 지금 입원할 사람이 왜 저기가 있지? 이러시더라고요. 저런 정신병자한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과 웃음으로, 인내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멘붕이 강하더라도 저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런 그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뭐 콜센터, 스튜디오스 이런 분들만 감정 노동자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가는 데가 제일 좋은 직장 어디 있을까? 여자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 공무원. 제가 공무원 교육 제일 많이 갑니다. 공무원 들어가면은 9급, 7급 대민업무부터 합니다. 대민업무 하시는 여자분들이요, 유산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자리에서 기절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자리에서 맞아가지고 실려가는 분도 많아요. 대단히 생각하고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휴직으로 합니다. 휴직으로. 교사는 좋은 직장일까? 여자들이 엄청나게 선호하죠. 학생들은 맞아요. 교사 단체가 보면은 교사는 평생 감정 노동자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교사들 스스로는 뭐라 그러냐?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학생 눈치 봐야지, 학부모 눈치 봐야지, 교정 눈치 봐야지. 학교 시스템은 아직 구석기 시대에 있고, 학생들과 모든 사회는 지금 완전히 첨단 IT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선생이 좀 희생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가리지 않습니다. 뭐 제가 다니는 광고 대행사도 그렇고, 증권회사, 또 은행 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은행원들도 나와서 사례 발표하면 막 엉엉 울고 그럽니다. 진상들 엄청나게 그래요. 특히 어디 진상이 심하냐? 일반 백장은 시라미들이고, 안에 들어가면 PB들, 프라이빗 뱅크. 거기는 수십억, 수백억 예금을 하고 펀드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이코노미 클래스보다는 비즈니스보다 퍼스트가 더 진상이 셉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실제로 들은 사례인데, 퍼스트 클래스 손님한테 티켓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맞아가지고 스튜디오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실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 한 푼 못 받고 회사에서 쉬쉬하고 회사에서 치료는 해줬지만 법적으로 고발을 못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VIP에 와서 수백억짜리 손님이 와서, 요즘은 펀드 많이 하면 그거는 최상의 고객입니다. 은행에서
절절절 깁니다. 그럼 요즘 과장급 이상 PB들이 여자분들이 많죠. 예. 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송희롱, 송유호, 뭐 지금 윤창중 사건 그거는 세 발의 피고요. 예.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저 스튜디오스 치마 속으로 손이 막 들어옵니다. 예,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을 가리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뭐 들어줄까요? 그 사람들 인정 사정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돼야지. 그냥 신녀 다루듯이 사는 거 신녀. 되게 화가 나는 거죠. 마음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졸여오면서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게. 그러면서 두근거리면 이제 화장실 뛰어가요. 요 약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난 몰래 딱 먹고 가만히 좀 앉아있다가 한 20분 정도. 다 저기에는 사람이란 것 자체가 저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요. 사람들 숨소리 듣기도 싫고요. 사람들 북적북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북적북적 막 음성음성 있는 이상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얘가 꼭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이 술이 많거든요. 내가 괴로우니까 술이 술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피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시켜서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가라고 먹고 피름이 가는 거죠. 나도 내가 보고 싶을 때 울고 가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요즘 조금씩 걱정하는 거 같아요. 감정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공황장애, INDP, 우울증 뭐 이런 엄청난 증세들이 많은데 이런 병에 걸린다고 하면 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 자기 자존감이 약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회복 탄력성이 약한 일부의 사람들 얘기겠지. 대부분의 90%, 99%의 사람은 건강하게 이겨낼 거야. 1시간씩, 2시간씩 아무리 당해도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무려 2,9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서비스 산업 노조연맹에서 조사한 건데요. 지금 자살이 우려되니 지금 즉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의 우울증이 고도 우울증입니다. 그게 8.1%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이 12%. 전체적으로 49%.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OECD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실직, 취직, 이혼,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요인 아니면 그 근저에 1,000만 명에 대한 유명인자들이 이건 아주 불행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제가 3가지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이 제도적으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가 그 입법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를 모르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 자기 그 먹거리가 바빠가지고 여기까지 지금도 이제 왕상무 사건 때문에 잠깐 떴지만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또 묻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개개인이 그 심리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제도적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합의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극복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바로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시죠? 네. 무슨 자죠? 참을 인자입니다. 참을 인자 마우스 인자 위에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아시는 분? 칼도자 같은 거 제가 질문도 안 드렸죠. 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맞히시는 분한테. 네.
찾는 건 무효입니다. 찾는 건 무효입니다. 찾으시는 건 무효입니다. 그럼 빨리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찾으시는 분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칼도자에는 이 점이 하나 없습니다. 네. 네. 칼날입니다. 아, 정답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게 칼날 인자입니다. 이 각골 문자를 살펴보면 이 칼날 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게 칼날의 피입니다. 즉 사람이나 동물을 찔러서 피를 형성한 글자입니다. 무서운 글자죠. 즉 참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사람 마음에 칼을 누를 정도로 그냥 참는 거라고 해석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사람 마음을 찔러서 피가 난 상태가 참는다는 것이죠. 현대 의학으로 해석을 하면 코티졸이라는 무서운 호르몬이 나오고 있고, 그 코티졸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게 걸리는데 그건 이제 오늘은 가까이 넘어가고, 어쨌든 참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PO라는 건데, 바로 PO라는 건 이제 포인트 오브 이모셔널 레이버, 그 마케팅의 POP라고 있죠. 네. 포인트 오브 퍼체이스, 구매 그 순간. 네. 농심라면 사러 갔다가 옆에 삼양라면 1+1 요 광고 딱 보고 그거 사잖아요, 그죠? 그 포인트라 할 때 그 순간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PO도 바로 감정 노동 이모셔널 레이버가 빠졌네요. 네. 감정 노동 바로 그 순간에 극복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진화 심리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왜 이걸 만들어냈냐면은 기존의 방법들이 전부 다 힐링이 사후치료입니다. 사후치료. 뭐 음악치료가 됐던, 심리치료가 됐던, 뭐 웃음치료가 됐던, 뭐 미술치료가 됐던 사후치료고, 더군다나 감정노동자들이 그 사후치료를 받으려면은 별도의 시간, 별도의 비용, 별도의 공간에 가서 아니면 회사에서 배를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렵죠. 네. 어렵고, 더군다나 아까 2시간 또는 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12시간 동안을 계속 따라서 사람은 이미 가 있는 상태에서 뭐 웃음 치료가 뭐 잘 되겠어요. 어려운 얘기겠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내가 바로 욕을 먹고 있는 그 순간,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심리 극복 방법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요 단계는 이제 그 굉장히 심한 욕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진상, 전문용어로 상진연마, 상진야빠라 그러더라고요. 약간의 진상들을 대할 때 이제 요 깨달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성룡과 탐크루즈의 공통점을 아시는 분, 요 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런 거 말고 심리적인 멘탈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배우다, 남자다, 뭐 무슨 뭐 액션 배우다 이런 거 말고 멘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난독증.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두 사람이 난독증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증세. 이 난독증은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이제 글을 완전히 못 읽는 사람, 앞뒤를 바꿔서 읽는 사람, 뭐 띄엄띄는 사람, 요즘 애들이 난독증이 이제 급증하고 있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엄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엄마와 애착 관계, 뭐 이런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난독증입니다. 이 난독증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글을 못 읽으니까 바보로 보는 거예요, 바보. 자기 스스로도 바보고. 즉, 열패감에 빠져있죠. 열등감과 패배감에. 열등감과 패배감이라는 게 빠지던 건 뭐냐면, 우리 뇌 중에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사람의 뇌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파충류의 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치료법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간의 심피질의 전두엽이 활동을 해야만 치료가 되는데, 이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 파충류의 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이 난독증은 지능이 떨어지는 증세가 아니고 일반인과 IQ는 똑같아. 다만 유전자 하나 이상으로 글을 못 읽을 뿐이야 라고 깨닫는 순간 치료가 굉장히 잘 된답니다. 깨닫기만 해도. 왜 그러냐면 바로 뇌의 컨트롤이 파충류의 뇌에서
신피지레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 깨닫는 순간 이 컨트롤이 전두엽으로 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책 중에 멈춰서면 보이는 것들, 뭐 아마 그런 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약한 그 진상들은 그냥 감정 노동이라고 깨닫기만 해도 굉장히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건 제가 덕성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80명한테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도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해요.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소주방, 뭐 호프집, 편의점, 무슨 다 전부 다 좋지 않은 직장에서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당해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몇 푼 벌겠다고 가가지고 알바하면서 사회의 쓴맛을 많이 보고 오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어른보다 더 감정 노동이 심하죠. 걔네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이걸 해봤더니 한 80% 이상이 그냥 이건 감정 노동이야 라고 그냥 자기가 대인에게만 해도 그냥 효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조사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이제 수탁인데, 여기에 굉장히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이제 이 진화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에티스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마음은 동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 인간은 뭐 영혼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말을 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뭐 IT를 하고 휴대폰을 하고 있지만 이 가면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마음을 딱 관찰해 보면은 동물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탁이 주는 깨달음인데, 이게 바로 제가 감정 노동을 바라보는 인사이트의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한 노르웨이 학자가 수탉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수탉 100마리를 한 우리에 집어넣더니 피 터지게 싸우더랍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바로 이 벼슬을 쪼죠. 피가 어느 정도까지 그냥 바로 발 밑에까지 갈 정도로. 옛날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십자군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슬람을 막 죽이죠. 이슬람 민족을. 피가 어디까지 흘렀냐고 기록이 되면 여기까지 흘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성전에.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겁을 주고 찬물을 껴고 뜨거운 물을 껴고 먹이를 줘도 싸움이 안 그치더랍니다. 3일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싸움이 딱 그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1위부터 100위까지 서열이 쫙 정해진 거예요. 서열 싸움을 한 겁니다. 이 동물학자가 이제 이걸 발표를 했어요, 논문을. 그래서 비웃음을 샀어요. 왜? 닭대가리가 무슨 서열이냐. 닭대가리 따위가. 세월이 지나서 봤더니 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은 다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의 서열은 다 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패킹 오더. 인간의 서열도 패킹 오더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실험 때문에. 원숭이의 서열도 패킹 오더. 우리가 쪼을 일은 없지만 다 패킹 오더라고 부릅니다. 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쪼기 서열 속에 살고 있고, 우리의 많은 부분의 마음은 바로 이 쪼기 서열에서 나온다라는 그 진화 심리학적 통찰이 있는데, 감정 노동이 바로 서열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손님은 왕이다고 하니 서열의 위를 만끽하러 오는 겁니다. 이게 진화 심리학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분리 진화라고 하는데, 요건 좀 설명 잠깐 드릴게요. 분리 진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자가 자기가 배가 고파서 다른 동물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행위가 분리진화됐다면, 분리진화되기 위해서 이제 그 보상 체계가 주어집니다. 보상 체계가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생물을 죽였을 때 나의 배고픔에 관계없이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죽였을 때 쾌감을 느낀다면 사자가 자기의 배고픔에 관계없이 막 죽이러 다니겠죠. 그게 분리진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멸종을 하니까 분리진화가 안 됐죠. 인간이 대표적으로 분리진화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섹스가 있습니다. 섹스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이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진화 심리학에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인간이 섹스가 분리진화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보상체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즉 엄청난 쾌감과 오르가즘과 남녀의 강력한 끌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앞으로 100년 내에 멸종할 것이다. 그래서 멸종. 바빠 죽겠는데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그잖아요. 누가 섹스를 하겠어요.
눈이 번쩍 그냥 붙어가지고 젊은 청춘 남녀가 한 3년 동안 정신없잖아요. 페로몬에 의해가지고. 예, 정신없잖아요. 그렇게 분리진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영속할 수 있다. 이게 분리진화입니다. 서열이 바로 분리진화 됐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즉 원래 서열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닭처럼 앞에 암컷이나 수컷이 있거나 먹이 싸움을 하고 서열을 만드는 것인데 그거에 관계없이 서열 자체만으로 보상체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올라가면 행복해지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물질이 4배 이상 나옵니다. 서열 상위에 있는 놈은 조사를 해보면 서열이 맨 꼬라지로 딱 내려가면 원숭이 피를 딱 모아서 보면 코티졸이 4배가 더 나옵니다. 코티졸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암에 걸리죠? 잘 아시죠? 예, 우울증 걸리죠? 동맥경화 걸리죠? 만병의 근원, 감기 걸리죠?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시영 박사가 세로토닌 하지만 그 비밀을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 비밀은 뭐냐면 서열의 상위에 가면은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수사하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진급하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뭐냐? 서열의 상위에 가려고 하는 이 서열 기제가 분리 진화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별도의 보상체계가 주어졌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제 과정 중에 한 3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뭐 첨단 노트북 뭐 IT 뭐 해도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 그런 본능으로 다 다른 게 포장돼 있다는 거죠.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서열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코치열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자꾸만 보상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동창회 가서 잘난 척하는 놈 다 그런 놈들입니다. 나 말이야 이번에 뭐 했어? 막 옆에서 밥 먹다 체하죠. 뭐 그런 식으로. 여자들 뭐 공부보지 구하고 막 다 그 서열 체계를 해석하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아이 뭐 공부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어쨌든 간에 진상들의 그 정체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진상들의 정체는 서열의 밑바닥에 있는 놈들이 밑바닥에 있는 년들이 서열 회복하러 오는 겁니다. 이게 감정노동의 인사이트입니다. 그걸 안다면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나의 서열이 올라가겠죠. 그걸 깨닫는다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룸사롱 같은 데 가면은 그 얘기 빼고 좀 길어집니다. 반가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호스트바의 가장 큰 손님은 룸사롱 아가씨 아닙니까? 네. 룸사롱 아가씨가 와서 가장 큰 진상이 되거든요. 네. 그 심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서열 회복하러 오는 거거든요. 서열의 상위에 와서 빨리 그 보상체계를 얻으러 오는 겁니다. 네. 진화 심리학자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고 내가 심리적으로 거꾸로 위에 설 수만 있다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그 순간에 다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오리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고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웬만한 진상은 참 너 한심하다. 이 사회의 바닥, 이 바닥놈 바닥년 여기 와서 서열 회복을 하러 들다니 라고 깨달으면은 나의 서열은 심리적 서열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죠? 코티졸이 들 나온다. 심리적으로 상처를 덜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똥퍼라는 데 어쨌든 똥퍼 정도 생각해주면 될 것이다. 이 똥퍼야.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가장 감정노동 강도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법적 제도적 문제에서 그 비행기 그 왕상무 사건 비슷한 사건이 유럽에서 며칠 뒤에 또 벌어졌잖아요. 보신 분 계셨겠지만 어떻게 처리했나요? 바로 수갑 채우고 결박시켜버렸죠, 비행기에다가. 네. 미국 마트나 유럽의 백화점 가서 그런 진상 1시간씩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고 진상을 부리면 보안 요원이 바로 출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방으로 가가지고 상담을 따로 합니다. 제품의 문제인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하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일방적으로 사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감정노동 강화권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또 콜센터의 경우에는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권리. 콜센터는 말이죠. 예를 들면 그 홈쇼핑 중에서도 여성 속옷을 파는 홈쇼핑 같은 데는요. 여성 속옷 광고가 나가면은 전국의 변태들이 다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변태 행위를 중계 방송을 해요.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먼저 끊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여자들이 그걸 다 듣고 있어야 돼요. 전화를 끊을 권리를 주는 회사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금융회사, 교보생명, 한화, 뭐 현대카드 몇 개 회사 없어요. 2번 정도 경고, 3번 정도 하고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러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끊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객이 먼저 끊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게 지금까지 고객만족의 원칙이었어요.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줘라. 그게 바로 감정노동 방어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은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감정노동 휴식권들은 넘어가고요. 사회적 인식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자본주의 4.0 들어보셨죠? 네. 감정노동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자본주의 4.0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3.0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시장은 선이다. 지금 그 제3의 물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3의 물결하고 딱 겹쳐지는 게 바로 자본주의 3.0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지식과 정보를 갖는 자가 권력과 돈을 가질 것이다. 벌써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있죠. 전부 다. 다 노예고 휴대폰 회사에 휴대폰 열심히 바치고 있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뿌리는 이상한 그 기사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 다 때우고 앉아있고 자본주의 3.0의 시대에 지금 바로 우리는 부의 극한, 권력의 극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지금 자본주의 4.0의 담론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4.0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인간과 기업과 소비자와 노동자가 다 상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칼레츠키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또 제3의 물결 이후에 제4의 물결이 올 것이다. 제4의 물결 담론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노가 올 것이다. 그런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인데 저한테 가장 가슴이 와닿던 건 뭐냐면 제4의 물결은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제3의 물결 정보통신 너무나 발달하니까 사람이 다 소외되는 거야. 지금 다 개인은 다 없어지고 인간성은 다 말살되고 아이들은 다 왕따 당하고 엄마들은 다 돈 벌러 나가고 다 그렇다면 큰 돈도 못 벌어. 예, 다들 뭐 100만 원, 150만 원짜리 비정규직 일하고 있고 막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제4의 물결 시대에는 인간 중심의 시대, 인간 창조의 시대, 인간 감성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담론이 그런 담론이 쌓이고 있고 자본주의 4.0도 그런 담론입니다. 바로 상생이. 저는 이게 두 개가 지금 딱 맞춰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각으로 감정노동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효율의 시대는 인간을 파멸하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성공. 서열의 사다리 꼭대기에 가려다 보니까 효율, 정보의 그 집중, 막 이런 걸로 다 지금 다 불행해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앞으로 부의 기회가, 권력의 기회가 인간을 찾는 사람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가볍게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노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감정노동의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은행의 가장 큰 진상은 누구냐? 은행에 가봤더니 그 옆에 있는 마트 직원이에요. 그 마트의 가장 큰 진상은 누구냐? 그 옆에 있는 백화점 직원이에요. 콜센터의 가장 큰 진상은 누군지 아세요? 콜센터 직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룸사롱 여직원이 호스트스 봐서 가장 진상을 부리잖아요. 남자 그 호스트 세워놓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여자분들이 기절초풍할 일을 시켜요. 이게 감정노동의 폭탄 돌리기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라고 그래요. 전 국민이 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서열 기제로 풀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잘 풀려요. 자기 서열의 바닥에 가 있던 이 심리를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암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소비자는 왕이다 이러니 거기 가서 왕 노릇하는 거. 전 국민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 한영의 팬입니다. 네. 한영의 누구 없소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가 이 감정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으로 들리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 울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주 누군가 깨었다면 내가 대답해줘. 여기 있는 분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감정 노동에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바로 자본주의 4.0의 시각에서 그리고 제4의 물결의 시각에서 감정 노동을 바라봐야 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바로 거기 누구 없어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책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드려 빨리. 제가 그 다우스 카페에 감정노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다짐, 진짜 왕노릇 하려는 소비자로 인해 서비스업 종사자는 멍들고 있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친구는 언제나 소비자인 동시에 감정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존중받고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를 존중함으로써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받고 있고요. 여기 카페 들어가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전화번호하고 저 이메일 주소만 남기시면은 그 이메일 주소로 제가 PDF 북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서명도 해주실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왕으로 대접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해라. 지금의 그 소비자는 왕이다가 아니라 당신이 종업원을 존중해서 당신이 왕이 아니라 황제로 대접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자기주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감정노동 관리사 2기까지는 배출을 했고 이달 말에 3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만드니까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